안녕하세요. 밴쿠버 오렌지 교회 배세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을 위한 두 번째 책 리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라는 책과 기질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라는 책은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저는 참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날 때는 기분이 참 좋은데 만나고 있는 동안에 싸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또 끝이 안 좋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여자분이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늘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중간에 그렇게 많은 싸움과 화해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계속 이런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할 때 신학교 도서관을 거니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기독교 저자이자 목사님이신 팀 라헤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기질에 대한 책인데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좋도록 신앙생활과 또 학업 방법과 여러 가지를 삶의 모든 것들을 기질과 연관시켜서 잘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인간을 양육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추천하는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책들을 한 두세 권 정도 보시면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 이 책을 읽고 저희 아내가 다혈질인 걸 알았습니다. 다혈질들은 공주 왕자입니다. 어쨌든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작전을 썼습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무조건 잘해줬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본색을 드러냈지만 모든 기질들이 나쁘고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 맞춰가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또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청년이라면 지금 그것이 필요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직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질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구석에 앉아야 돼.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앞자리에 가서 앉고 또 생활의 중심부에, 신앙생활의 중심부에 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하고 자꾸 뒤로 물러난다든지 구석에 앉아서 내 지정석이야. 이 자리는 내 지정석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기의 기질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본성과 그런 죄악된 모습을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또 못됐고 시기도 많고 미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기질이 원래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질과 좋은 기질은 없습니다. 모두 다를 뿐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생각할 때는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반응할까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기질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왜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는지, 왜 완벽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기질을 배우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질이란 무엇입니까? 기질이란 BC 400년경에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사이신 히포크라테스가 이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열, 담즙, 우울, 점액입니다. 그 기질은 한 개인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특징입니다. 인종, 민족, 성별, 그 외 다른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천적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격은 뭐냐? 성격은 인간관계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인데 이것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기질과 성격은 성품을 형성합니다. 기질은 타고난 특성이고 성품은 훈련된 기질이며 성격은 인간관계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좀 어렵다면 기질은 타고난 특성이고 우리가 이 기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잘 훈련하고 다듬어서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다혈질은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무대 체질이며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공주나 왕자가 됩니다. 다혈질은 장난꾸러기지만 순진하고 순박하며 굽은 마음이 없습니다. 창조적이고 기발하며 한순간도 지루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지금 괄호에 들어있는 저 말은 제가 다혈질을 요약한 말입니다. 다혈질은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배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 코치님이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혈질들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레슨을 잘 안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혈질의 특징은 훈련을 잘 안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놓은 거죠. 훈련을 받으라. 그렇지만 분위기 메이커인 것은 참으로 고맙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질은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타고난 지도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외향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측면에서 다혈질과 비슷하지만 성취욕이 강하고 도전하는 것을 절개합니다. 다혈질이 인간관계 중심이라면 담즙질은 목표 중심입니다. 모든 조직과 사업에는 담즙질의 강한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놓은 거죠. 좀 겸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마다 다 성취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겸손한 태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겸손하라. 하지만 너희 리더십은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울질은 타고난 천재 기질입니다.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고 진지합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며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도표와 그래프를 좋아하고 질서 있고 조직적입니다. 다혈질이 꽃을 보는 동안 우울질은 잡초를 봅니다. 좀 부정적인 것들을 잘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정적이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우울질이 꼭 필요합니다. 우울질은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런 높은 기준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우울질을 영어로 멜랑콜리라고 합니다. 멜랑콜리. 우리도 심심하면 멜랑콜리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우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울질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든지 너무나 비판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우울질 기질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냥
감사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 수행 능력은 참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기질은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은 내성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고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점액질은 남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담즙질이 타고난 지도자라면 점액질은 훈련된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면이 없는 것이 점액질의 탁월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액질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피스메이커 능력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기질 학습과 영적 성숙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질을 이야기할 때 기질 테스트를 하고 나면 우리가 너는 다혈질이야, 담즙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4개의 기질 중에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4개의 기질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우울질이 가장 많고 점액질이 그 다음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즙질 기질이 제일 많고 우울질 기질이 그 다음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질이 많은 그 부분을 우리는 그 메인 기질, 그 주요 기질이라 하고 그 다음 높은 그 기질을 두 번째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질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높게 나온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높게 나온 거 처음에 부르고 두 번째 기질을 두 번째 불러서 우울 점액이다, 점액 우울이다, 다이얼 담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질 테스트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집사부일체에서 시네라 집사님이 한번 가지고 나와서 한번 바람을 탔던 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울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기질 학습과 영적 성숙 그 62에서 77페이지 보면 12가지 기질을 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저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 점액질은 탁월한 전문가 기질을 의미합니다. 내성적인 기질 중에 가장 친화력이 있는 기질입니다. 우울 점액질은 분석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울질의 특성을 조직성과 편안함을 지닌 점액질이 보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하지만 우울 점액질은 활동보다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좋아해서 예배 시간에도 구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존경받는 대학자 중에는 천재성과 겸손함을 겸비한 우울 점액질이 많습니다. 우울 점액질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질은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의 극단적인 성향을 좋은 성품으로 훈련하면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비사교적이고 사랑을 받지 못해 불행해집니다. 우울 점액질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 상처는 행동에 영향도 줍니다.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과 성품을 개발하면 과묵하고 실천력이 뛰어난 성품으로 원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나 또 가르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직업으로 구하면 자기 적성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존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조금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존감이 푹푹 떨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 라는 책을 쓴 그 팀 라헤이 목사님이 그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음번에는 이 아이들을 기질에 따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고, 지금 이것은 부모님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자녀 훈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지시할 때나 시정할 때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혈질인 여자는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기 쉽습니다. 다혈질은 그들 자신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경고도 거의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의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가 부르거나 무엇을 하라고 시킬 때 맨 처음부터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가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부르는 소리가 커져서 화가 난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혈질의 아까 특징 중에 훈련이 잘 안 됐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때려야 할 일이 생기면 다혈질은 즉시 때려야 하지만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 그들은 결국 때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벌 주는 것을 미루고 벌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의 관대함은 허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점차 자녀들을 멋대로 굴게 합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부모는 항상 그의 자녀를 변덕스러운 자녀로 기르게 됩니다. 다혈질에 대해서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은 자녀를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혈질은 결코 계속해서 아기를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들은 또한 종종 그들의 자녀와 노는 시간을 가지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그러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혈질 같은 기질을 가진 부모님들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잘 다독거리고 혼낸 이후에도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혈질 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한 그 바운더리가 있다면 그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그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그 바운더리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변덕스럽고 중심이 없고 떼쓰는 또는 자기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잘 훈련되시고 또 훈련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담즙질 기질을 가진 부모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있는 담즙질은 그들의 가정을 해군 신병 훈련소처럼 이끌어 나가길 원한다. 담즙질의 자녀는 그들의 부모가 복종과 규칙을 원한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 담즙질은 계급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훈련을 위해 너무 심하게,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때린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파괴력의 주범은 그들의 좌우명인 만일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다. 사실상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부모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된 안전판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건 좋고 훈육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군대식으로나 또는 너무 과하게 아이들을 잡는다라고 표현하죠. 잡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담즙질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그 방법을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기분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느트이는 아이이거나 활동적이지 못한 기질의 아이라면 이 기질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기 쉽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사랑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담즙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기질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내성적이고 또 활동량이 없는 아이들인데 부모님의 기질에 따라 아이들을 너무나 끌다 보면 이 아이들이 지치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는 부모님의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스스로 낙인 찍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질은 천성적으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갖는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칭찬하는 데 있어서도 인색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칭찬받기를 열렬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몰래 법률을 존중하여서 모든 것에 대해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철저히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에게서 결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처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구 불만을 자녀에게 발산합니다. 우울질 부모님들은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울질은 칭찬하는 일이 드물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그들의 자녀가 칭찬을 받고 자기 만족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보다는 칭찬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저지른 잘못을 결코 잊지 않는 것과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아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저지르는 잘못 중 가장 큰 실수이다. 네, 그래서 우리 우울질 부모님들은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빨리 잊어주시고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자신의 눈이 항상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은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점액질 기질을 가진 부모님들의 양육 스타일입니다. 필요할 때 좀 더 단호해지기만 한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무척 사랑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놀아주는 참을성 있는 훈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즙질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액질 부모들은 그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그들은 잘 훈련시키지 못하면 그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부모의 위신을 손상시키게 될 것을 우리 점액질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점액질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버릇없이 구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입으로 부모를 명예롭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를 치욕스럽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한 부모들은 그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결코 그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액질 부모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와일드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잡아먹으려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어렸을 때 점액질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어오르려고 한다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점액질은 처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좀 더 외향적인 배우자가 자녀를 때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자녀들은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을 필요로 하지만 자녀와의 기분 나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가 차고로 가버리거나 작업실에서 머뭇거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점액질인 남자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불건전한 내용의 TV쇼를 보자 아이를 야단하지 않는 아내와 한바탕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처벌해야 할지 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부모들의 일치된 견해가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점액질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기질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만 합니다. 남자분이 점액질 기질인데 아이가 불건전한 TV쇼를 볼 때 자기는 야단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야단치지 않는 아내와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마음을 맞춰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상황일 때 자녀들을 야단치고 또 타이르고 격려할 건지 어떤 방법을 취할 건지를 함께 상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단점은 보완하시고 장점은 살려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